자, 우리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가조건과 나조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fx의 개형을 추론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2번 문제를 지금 보시면은 일단 4차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가조건, 나조건을 보시면서 fx에 대한 정확한 식을 세우는 게 관건입니다. 그쵸? 그래야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본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본 조건에서는요, fx라는 친구가 0이 되었다. 즉, x축과 만나는 그 지점은 0과 2 이렇게 두 가지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나번이 핵심이죠. 자, 나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fx의 극대는 3인데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자. 극소가 뭐라 그랬어? 0이라는 값을 가진대. 자, 그럼 사실 다 끝난 거야. 왜냐면 fx라는 친구가 0이라는 값을 가지는 지점이 0과 2인데 극소값이 0이래래. 그러면 0에서도 뭘 가지고? 극소를 가지고 2에서도 뭘 가진다는 소리야? 극소를 가진다는 소리잖아. 내 말 이해돼요? 0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x축과 0과 2에서 만나는데 예를 들어 얘네들이 극소가 아니라면 뚫어버렸다는 소리지. 뚫어버리는 순간 절대로 우리가 0보다 밑에 있는 지역, 0보다 밑에 있는 지역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극소값이 0 말고 더 있어줘야죠. 예를 들어서. 제 말 이해됐어? 그런데 극소값이 0이라고 딱 얘기를 했으니까 아, 0과 2에서 뭐하는 함수야? 접하는 함수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 극소값이 두 개가 똑같아지면은 정 가운데에 뭐가 발생합니까? 극대가 발생하잖아요.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4차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생겼다는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랑 나를 엮어가지고 즉 fx라는 친구는 x는 0과 2에서 뭘 가진다? 극소 0을 가진다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fx라는 친구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최고차함계수를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p라고 잡아주시고 x축과 0과 2에서 접했다는 것은 0이라는 인수도 2개, x 빼기 2라는 인수도 몇 개? 이거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그만인 거야. 됐지? 그리고 극대는 당연히 어디서 가지겠어? 1에서 가지겠죠. 4차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x는 1에서 뭘 가지니까? 극대를 가지니까 f1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3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죠. 완전 쉽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1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p값 나오시겠죠? 1 넣어주시면. 그래서 바로 p는 뭐가 된다? 3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fx라는 친구와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냥 누구 적분해주면 돼? fx 적분해주면 돼요. 3x제곱 x 빼기 2의 제곱. 요거 적분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해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 조건 가지고 fx를 빠르게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대놓고 준 거야. 극소 지점 2개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8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번 조건 보니까 실수 k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f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더하기 2의 제곱. 자, 이 친구가 k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식을 보고 fx를 작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f-2 값은 일단 2가 돼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요 분자는요,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y를 넣었을 때 0이 돼버리니까.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런데 문제는 분모에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얘가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약분을 하더라도 아직도 분모에 0으로 가는 친구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k로 수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k로 수렴을 못하죠. 발산을 하겠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최소한 fx 빼기 2라는 친구는 반드시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가조건에 의해서 바로 이제 식을 세워줄 거야. fx라는 친구는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무조건 2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3차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인수를 더 갖고 있겠죠? 뭐 x 빼기 p라고 세워주시고 더하기 2 이렇게 써줘야죠. 자, 제 말 이해됐니? fx 빼기 2라는 요 친구가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2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fx 빼기 2라는 친구가 요거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해 주시면은 플러스 2 이렇게 붙는 거죠. 내 말 이해되지 지금? 됐나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 보도록 할게요. fx가 열린 구간 3부터 5까지 지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4에서 최소 가진다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4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딱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그려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는 지금 접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뚫어버리는 이런 3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 자, 제 말이 이해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3부터 5라는 지역에서 4라는 녀석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x는 4라는 지역에서 fx라는 친구는 극소값을 가진다는 소리야. 3과 5라는 그 지역에서 4라는 녀석에서 최소값을 가졌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4라는 지역이 가장 작은 값이고 3부터 5까지는 4보다는 크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 4라는 친구에서 우리가 뭘 가진다라고 바로 얘기해도 돼? 극소를 가진다라고 얘기해도 돼.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나번 조건에선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끌어내자. x는 4에서 극소를 가진다라고. 자,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 4에서 극소를 가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f'4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겠죠. 자, 제 말이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얘 미분하셔가지고 4 대입했을 때 뭐가 되는 거 찾아주면 돼? 0 되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랬을 때 4가 이렇게 극소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3부터 5까지 지역에서 4가 최소값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라. 자,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추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4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미분해서 얼른 4 대입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해주시면은 f'x라는 친구는 2의 x 더하기 2 그리고 x 마이너스 p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4를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6이 되고 2가 되니까 12에다가 4 마이너스 p 그리고 여기 4 넣어주시면 36 요게 0이 돼줘야 돼요. 그럼 요게 얼마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3이 돼줘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죠. 3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군요. 자, 됐죠? 그러면 우리 p값 얼마가 된다? 7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fx 작성 완료했으니까 우리가 구해달라는 거 구해줄 수 있겠지. f8값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약술 시험 볼 때 서술 막 길게 할 필요 없어. 알았지? 그냥 가조건이 뭘 의미하는 거고 나조건이 뭘 의미하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돼. 알았죠? 나조건은 무조건 4에서 극소죠. 그쵸? 4에서 그 근방에서 4에서 최소값이라는 거.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니까 쉽죠? 그치? 알고 나니까 그치? 너무 쉽지?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수 n에 대해서 2n-2 그 다음에 x 그리고 2n에서 정의된 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1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0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라는 소린 거고요. n이 만약에 2라면 2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 이 소린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fx라는 친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군요. 2의 n-1 잘못 봤어. 자, 2의 n-1 sin 파이 x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sin 파이 x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n-2부터 2n-1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2n-1부터 그 다음에 2n까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최소, 최대를 더해준 값을 g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1 더하기 g2를 구해달라 이 소리니까 우리 n이 1일 때 최대, 최소 합 계산해달라는 소리고 n이 2일 때도 최대, 최소 합 계산해달라는 소리죠? 제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G1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프 대충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n이 1이었을 때에는 0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근데 0부터 1까지 지역에서는 얘를 그려달라 이 소리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n자리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여기는 1이 되니까 sin 파이 x를 0부터 1까지 그려주세요. 이 소리예요. 됐어요? 그럼 sin 파이 x를 0부터 1까지 그려주면은 딱 이렇게 반절 나오겠죠? 자, 내 말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는 최대값이 이제 1 이렇게 찍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때 1부터 2까지 지역에서는 2분의 1 sin 파이 x를 그려라 했으니까 높이가 절반 줄어든 이런 그래프를 이제 뒤에다가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은 딱 봐도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자,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주면 G1값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너무 쉽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G2라는 친구는 뭐겠어요? 2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야. 맞아? 0부터 2까지는 정의 안 돼 있어. 2부터 4라는 지역에서 그림 그려라. 이 소리야. 그러면 0, 2가 있을 거고 이제 2부터 4까지 지역에서 그림 그릴 건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2부터 3까지 지역에서는 누구를 그려달라? 2 sin 파이 x 이거 그려달라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2 sin 파이 x니까 이제 높이가 2로 바뀌었겠죠? 자, 제 말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도 2 넣어주면 4분의 1 sin 파이 x 그럼 굉장히 작아졌겠다. 높이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G2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2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해주시면 돼. 그럼 4분의 7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그냥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 찾고 끝! 이런 거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알았지? 개 쉬운 문제야. 개 쉬운 문제. 알았어? 가천대에서 무조건 나오죠.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 마이너스 4분의 1. 되니?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거까지는 해결해줘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시다. 자, 우리 5번 별표 칠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수능 완성이 들어있는 문제인데 실전 모의고사 편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 너무 좋더라고요. 딱 그 좋아할 스타일의 문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 말을 읽었을 때 뭔 개소리야 집합도 있고 뭐 난리가 났어. 그치? 그래서 막 머리 아플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풀이가 간단하거든요. 생각보다 풀이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꼭 복습해줘야 돼요. 알았죠?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 fx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네모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t의 범위는 1부터 10까지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에 ft의 세제곱근을 살펴보래. 세제곱근 중 실수. 됐지? 그러면 이의 ft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써요? 2의 3분의 ft 이렇게 쓰잖아요. 자,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모임을 살펴보래. 그랬을 때 그 모임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8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됐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조사해달라 이 소리이기 때문에 제 말이 이해돼?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내가 다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녀석의 값은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냐면 죄송해요. ft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ft가 뭔지를 알면 2의 3분의 ft가 무슨 값을 가지는지 알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ft라는
F라는 친구가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조사할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런데 T의 범위가 1부터 10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F라는 친구의 1부터 10까지 지역에서의 함수값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 맞죠? 자, 내 말 이해되죠? 그러면 요 fx는 대칭축이 4이기 때문에 4에서 최소값을 갖고 1부터 10까지라고 있으니까 대칭축으로부터 10이 더 멀어서 10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ft라는 친구는 최소한 4일 때의 함수값 16에다가 32에다가 k 빼기 16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1 때의 함수값 100에다가 80 빼주시고 k 더해줘 k 플러스 20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2의 3분의 ft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의 3분의 k 빼기 16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ft의 최소값이 k 빼기 16이니까 제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2의 3분의 k 플러스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곧 A라는 집합인 거예요. 2의 3분의 FT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맞아? 이게 집합 A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 집합 A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2의 세제곱인 8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자, 제 말이 이해? 그럼 이 범위 안에 2의 세제곱이 들어가려면 얘는 3보다 어때야 되고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얘는 3보다 어때야 되는 거고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2의 세제곱이 안에 들어가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이 범위 안에 2의 세제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얘가 2의 세제곱보다 커버리면 이 범위 안에 어떻게 2의 세제곱이 들어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2의 세제곱이 집합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k 빼기 16보다는 누가 더 크고 3이 더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k 플러스 20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정답 나오십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 사이드 3 곱해가지고 이제 k에 대한 범위를 체크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9고요. 그러면 16 넘겨주면 k는 2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9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보다는 k가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줘야 된다. 라는 범위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만 따지면 되겠네? 1부터 25까지 다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끝이에요, 이게. 내 말 이해돼요? 이해됐어? 이거야. 되지? 넘어갈게요. 1부터 25까지 합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5번도 생각보다 쉬워요. fx라는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그 값에 따라서 당연히 2의 3분의 ft도 결정되는 거니까 2의 3분의 ft의 범위 찾아가지고 그게 2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본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이제 60도짜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붙어져 있단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도형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 나머지 길이들은 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 이 소리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A라고 잡아봅시다. 됐죠? 정삼각형 한 변 길이를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가 A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럼 여기도 이제 A겠죠? 그 다음 요만큼도 A겠죠? 정삼각형이니까. 됐지? 자, 그 다음 여기가 60도짜리니까 1대 루트 3대 2 비율. 요거 써주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여기는 루트 3A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2A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됐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것들을 다 잡아놔야 넓이도 계산해줄 수가 있지. 됐니? 자, 그러면 S1에서 S2를 뺐더니 루트 3이다 라고 했으니까 S1이라는 친구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S1이라는 것은 ABC의 넓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ABC 어디 있어요? ABC. 요거네요. ABC.
자, 맞나요? 자, 그러면 ABC는요, 우리 지금 두 변 길이 2A랑 A라고 적어놨고, 거기에 대한 끼인각은 150도잖아요. 120도요. 미쳤나봐요. 60도도 아니 60도, 120도. 맞죠? 자, 그러면은 바로 써보자. 2분의 1에다가 2A, A 곱해주시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아요. 아, 사인 60도랑 똑같아요. 2분의 루트 3. 저도 졸린가봐요. 그치? 말이 헛나와. 됐어?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S2라는 친구는 누구예요? ACD. 여기 위에 있는 거네요. ACD. 그럼 S2라는 친구는 2분의 1에다가 두 변 길이 루트 3A A. 루트 3A A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50도겠죠? 사인 150도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더라.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잖아요. 됐어요? 그럼 내가 S1에서 S2를 빼준 게 루트 3이다 라는 것만 써주시면은 A 값이 나와버리죠? 됐죠? 얘에서 얘 빼주시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친구가 루트 3이 돼야 돼.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딱 봐도 2가 돼줘야 된다. 즉 정삼각형 한 변 길이 2야.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쉬워요. 약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야. 알았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AC 길이는 너네가 해줘. 코사인 법칙 쓰세요. 코사인 법칙. 알았죠? 여기 2루트 3, 여기 2, 코사인 150도.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보니까 실수 t에 대해서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래프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gt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gt라는 함수를 잡아야 돼요. 알았죠? gt라는 함수를 잡아봅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래잖아. t, ft에서의 접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y는 t에서의 미분계수 f'(t) 됐죠? 그 다음에 x-t 더하기 ft 이게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됐어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점을 gt라 하자. 즉 y절편을 gt라 하자 이 소리죠. 됐죠? 그러면은 gt는 y절편이니까 y절편은 여러분들 x 뺀 나머지 친구들이 y절편이죠? x에다가 0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볼 건데 이 친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gt의 극대는 27분의 35가 돼줘야 되고 gt 빼기 g형은 t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t라는 친구를 식을 작성을 해줄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일단은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fx라는 녀석을 그지 같지만 다 둬야죠. x 세제곱 뭐 어떻게 인수정리 아무것도 쓸 게 없어. 그렇지 않아? 뭐 fx가 어디서 만난다, fx가 누구랑 접한다, 뭐 fx의 극소가 뭐다 이런 거 안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fx를 다 미지수로 둘 거야. ax 제곱 그지 같지만 bx 더하기 c 일단 여기 두세요. 됐죠? 그러면 gt라는 친구는 어떻게 쓰면 돼요? gt는 마이너스 t에다가 f'(t) 미분에서 t 넣어 3t 제곱 2at 그 다음에 플러스 b 됐죠? 그 다음 더하기 ft 그러니까 이거 t 세제곱 at 제곱 그 다음에 bt 그 다음에 플러스 c. 자, 됐어요? 그러면 정리해 줍시다. 마이너스 2t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at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at 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마이너스 bt 날라가요. 그 다음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gt는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2인 3차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소리지. 자, 됐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gt의 극대값이 27분의 35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gt 빼기 g형은 t는 1에서만 미분이 안 돼야 된다. 저 정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극대를 가진다는 소리잖아.
GT의 극대를 줬잖아. GT의 극대. 그럼 여러분들이 얘 그림을 그려봐. 스케치하죠. 최고차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가 극대일 테니까 여기의 값은 27분의 35다 라고 주신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나온 조건 해석하자. 얘들아, 너네 GT 빼기 G0에다가 절대값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0에서의 함수값을 가진 상수항을 딱 그려서 상수항의 밑에 부분을 뭐 했다는 소리야? 접어 올렸다 이 소리죠? 내 말 이해되지? 그때 미분 안 되는 지점이 딱 몇 군데만 나와줘야 된다? 한 군데만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야.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수함수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수함수 그려주시면 미분 안 되는 지점이 졸라 많잖아. 그치? 어디에다 그려줘야 돼? 어디에다가? 최소한 G0이란 상수함수는 최소한 어디에 그려줘야 돼? 최소한 극소에다가 그려줘야 돼요. 자, 내 말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치? 그래야지만 우리가 꺾어 올렸을 때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딱 한 군데 생기잖아. 또는 그거보다 밑에 그려도 되고요. 내 말 이해돼? 그거보다 밑에 그려도 돼. 또 꺾어 올려봐. 이렇게 꺾어 올려지니까 미분 안 되는 게 하나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극소랑 정확하게 맞물리든지. 내 말 이해돼? 또는 이렇게 맞물리든지. 제 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결국에 당연히 답은 그 극소일 때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GT 빼기 G0이라는 친구를 보시면은 이게 GT잖아요. 맞아요? GT 빼기 G0 요거 한 번씩 써봐. 자, GT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죠. 자, 그런데 G형 값이 뭡니까? G형 값은 C죠? G형 값은 C죠? 그래서 C를 뺀 거거든요. 자,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날라갑니다. 자, 맞아요. 날라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빼기 AT 제곱이라는 친구에다가 뭘 씌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을 씌운 거랑 똑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t제곱으로 묶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0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x축과 0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고. gt 빼기 g형 자체가 얘라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2t 세제곱 빼기 at 제곱. 이해돼? 그러면 x축과 0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또 다른 한 점은 뭐야? 이거 t제곱으로 묶어주시면 t제곱을 묶으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잖아. 자, 내 말 이해돼? 이 그래프인 거예요, 사실은. 이 gt 빼기 g형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그러면 이제 접어 올려주시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미분 안 되는 지점이 한 군데다라는 게 사실 자명한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자, 그런데 어디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고요?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친구가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고로 a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gt라는 친구는 다시 정리해 주시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극대값이 27분의 35라 그랬으니까 극대 지역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치? 극대 지역 찾아가지고 대입했을 때 27분의 35가 되게 하는 c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제 말이 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럼 우리 G' 구해봅시다. 자, 저 여기다가 써도 되죠? G'. 자, G' 구해보시면 요거 마이너스 6t 제곱. 사실 비율관계 쓰고 싶지만 약술에선 비율관계 쓰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t는 3분의 2에서 뭘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대입했을 때 27분의 35가 되게 하는 c값 구해주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됐어 지금? 이해됐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군데여야 되니까 사실 이제 극소에서 그어지거나 극소 밑에서 그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GT 빼기 G형이라는 친구를 식을 써보시면은 상수항이 없는
그 3차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0에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x축과.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G형이 그어진 거랑 똑같아진다 이 소리예요. 됐니? 은우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 언더스탠? 좋아. 이해됐으면 됐어. 그럼 공부하면 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봅시다. 8번. 자, 너네 8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 봐봐. 보통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 그 다음에 차수까지 알려주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알려주고 차수도 알려주면은 인수 정리를 쓸 때도 많지만 진짜 드립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경우도 많아요. 알았지? 특히나 그 8번 문제 저 리미트 식이 주어져 있잖아. 저 리미트 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 자, 일단 우리 8번 문제 보시면 리밋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fx에다가 요게 2로 수렴한다며.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미분계수잖아요. 0에서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다? 2다 이 소리잖아. 근데 우리 0에서의 미분계수는 1창의 계수랑 똑같은 거 알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딱 보자마자 fx를 바로 써야지. x 4제곱 4차식이고 3창은 계수를 몰라. 그럼 어떡해? 그냥 세워. 됐죠? 2창 계수도 몰라. 세워. 하지만 1창은 2x로 끝날 거야 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상수항은 0이 돼야 되고 1창의 계수는 2가 돼야지 미분계수값이 2가 될 거 아니야. 0에서의 미분계수가. 그거 말고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인수를 모르는데. 자, 내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상수 K에 대해서 자, gx라는 친구가 다음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밑줄을 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gx라는 친구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fx, 자, 그 다음에 k. 자, fx라는 친구가 0이 아닐 때는 뭐로 정의가 되는데 fx가 0일 때는 k라는 함수값으로 정의가 된대요. 자, 그러면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이 곧 누구랑 똑같아줘야 된다는 사실 알아? k랑 똑같아줘야 된다는 사실 알죠? 언제? fx가 0이 되는 그 근처 지점에서. 자, 제 말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fx가 0이 되는 지역 하나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f0이 0이기도 하니까 0으로 가는 그 지역에서는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 그럼 이 녀석의 0에서의 극한값이 뭐랑 같아줘야 되냐? k랑 같아줘야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리밋 이렇게 씁시다. fx는 x는 0에서 0이니까 그쵸? 또는 f0은 0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때 너의 극한값은 무슨 값이랑 같아줘야 된다? k라는 값과 같아줘야 된다. 이거 써줘야죠. 자, 내 말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k라는 친구는 어떤 녀석일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fx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xx 날려주시면 되겠죠? 제 말 이해되죠? xx 날려줄게요. x 날려주시고 x자리에 0을 딱 넣어주면 여긴 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셔요. 자, 제 말 이해되죠? fx 여기다가 넣어서 x 약분해. 그럼 어차피 상수항 2밖에 안 나오잖아. 나머지는 x 다 갖고 있어서 0 넣어주면 다 날라가잖아. 그치? 분모 2, 분자 1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k값은 2분의 1인 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야. 됐지?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런데 함수 gx의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f1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3차를 보시면 4차를 보시면 x에다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거든. 맞아요? 이거 x로 묶어주면. 근데 너네 3차는 무조건 0이 되는 순간이 또 한 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3차 함수는 무조건 한 번은 x축을 뚫습니다. 내 말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fx의 요 3차 해당하는 이 친구도 또다시 0으로 가는 순간이 한 번 나온다고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또다시 0으로 가는 순간이 한 번 나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또 뭘 확인해야 돼? 그때 이 친구의 극한값과 이 친구의 값이 서로 어때줘야 된다? 같아줘야 된다. 이거 또 써줘야 되잖아. 자, 내 말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스텝 1이고요. 스텝 2 들어갈게요. 얘가 어려워. 자, 스텝 2.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는 친구가 0이 되는 순간은 적어도 한 번 또 나옵니다. 적어도 한 실근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그 실근을 제가 알파라고 잡을 겁니다. 됐죠? 이 3차 방정식이 0이 되는 순간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라는 지역에서 fx가 다시 한번 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너의 극한값과 너의 값이 서로 어때줘야 된다는 걸 써야 돼? 같아줘야 된다는 걸 또 써야 돼요. 됐죠? 그러면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누구랑 같아줘야 된다? 2분의 1이랑 같아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잘 들어줘. 자, 알파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 당연히 0으로 가죠. 알파라는 지역이 fx가 0이 되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 돼? 0으로 가줘야 되겠죠.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는 알파가 0 아니면 마일이잖아. 근데 어차피 0일 때 우리 이미 확인했지. 0에서 이거 극한값 2분의 1로 간다고 이미 앞전에서 확인했잖아, 요거.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알파라는 친구는 뭐가 돼줄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 돼줄 수밖에 없어, 이 소리.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네. 이 친구가 분명히 0으로 가는 순간이 또 한 번 나오거든, 3차 때문에.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최소한 x축과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 3차 때문에 그래요. 3차. 4차는 최소한 1차씩 두 개로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만약에 해가 있다. 제 말 이해됐어요? 이거 3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근을 알파라고 두면은 우리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 됐지? 그래서 이제 고로 뭐가 된다? 이 친구의 해 중 하나는 뭐가 돼준다? 마이너스 1이 돼준다. 이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이 2분의 1로 간다는 것까지 써주시면 b값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저 친구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는 친구는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일 때 이 친구 0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2가 0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우리가 a 더하기 1이라는 녀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fx를 이제 써줘야 돼요. 인수분해 깔끔하게 해서. 자, 일단 x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b 대신에 뭐 쓸 거야? a 더하기 1x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거야. 이 친구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조립제법을 잠깐 옆에다가 쓸게요. 약술 답안지는 조립제법 한 결과물 안 써도 돼요. 그냥 조립제법 성공해가지고 이제 답 내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x 더하기 2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됐죠? 조립제법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리밋 x가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죠. 알파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고요. x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fx도 이렇게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x 더하기 2 이렇게 써주시는 게 극한값이 2분의 1. 날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줘. 그럼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1. 이게 뭐가 돼줘야 된다? 2분의 1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 됐죠? 오케이. 그래서 A는 2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B라는 친구는 얼마가 돼줘야 된다? 3이 돼줘야 된다라는 결과물까지 나옵니다. 자,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알았어?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8번의 첫 번째 극한 때문에 fx 잡아줄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fx가 0으로 가는 순간에서의 극한값과 이 녀석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일단 확실히 fx가 0에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0에서의 극한값이 k여야 된다 라는 거 써주시면 k값이 일단 나옵니다. 그게 스텝 1. 됐죠? 그런데 fx라는 친구는요, 여기 3차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0으로 가는 순간이 또 생겨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래서 알파라고 둔 거야.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은 알파에서의 극한값과 너의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알파에서 분모 0으로 갈 텐데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분자 0으로 가게 하는 놈은 0 아니면 마일밖에 없어서. 자,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죠? 됐죠? 오케이. 정리하십시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회차 좀 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